최대 전자담배 제조사인 언더파이어가 10대 후반 청소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격화시켜온 미국과 유럽연합이 갈등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법원이나 집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대 4%까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인 언더파이어가 10대 후반의 청소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검찰은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고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광고. 한 전자담배 제조사에서 청소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인 언더파이어는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10대 후반의 청소년층을 공략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비난을 하는 것은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니코틴 중독이 빨리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조울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He entered a school where Juul use was endemic, and as a result, he ended up trying Juuling and ended up very quickly completely addicted.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이 900%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 검찰은 전자담배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시경이 기마부대의 말군만을 담당하는 수의사팀을 신설해 화제입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 기마부대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말이 순찰을 나갈 때 말굽이 빠져 말이 부상을 입거나 자칫 주위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런 이유로 말굽을 풀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단순히 마모되는 그러한 말굽들을 고치는 3명의 외과 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We nip the foot down, we file it, we make sure the foot is level, make it fit to shoot to the foot, make sure the horse is balanced. 이런 이유로 신설된 수의사팀을 뉴욕시경은 기마부대 말 유지 보수를 위한 외과 의사팀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과 의사팀은 순찰 중인 기마대에 호출이 있으면 모루와 망치, 말발굽을 가지고 출동합니다. 외과 의사팀은 제철 전문 기술과 수의사의 지식을 겸비한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MMA 선수로 유명한 맥그리거가 브루클린 경기장에서 벌인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MA 스타 맥그리거가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hose are violations. Those are not criminal offenses. Do you want to plead guilty to those charges, Mr. McGregor? To that charge, Mr. McGregor? Now, Mr. Calla, do you also want to plead guilty to that charge? 맥그리거는 지난 4월 브루클린에 소재한 뉴욕시티 아레나 경기장 무대 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수레를 버스에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취해 기소됐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키안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맥그리거와 키안에게 5일간의 사회봉사와 분노 조절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I'm thankful to the DA and the judge for allowing me to move forward. I want to say to my friends, my family, my fans, thank you for the support. Thank you.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도 의회 연설은 절대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발언들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비밀회담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도 대통령이 푸틴을 워싱턴에 초청한다 해도 미 의사당에서의 푸틴 연설은 절대 불가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개인적 접촉 그리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회담을 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 전쟁을 격화시켜온 미국과 유럽연합이 갈등 해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 전쟁 위기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양 대륙의 지도자들이 휴전에 합의하고 상호 간 무역 장벽 완화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d a big day, very big. We met right here at the White House to launch a new ph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phase of close friendship, of strong trade relations in which both of us will.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산 자동차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해왔는데 한 발 물러나 유럽연합 측과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집중호우로 주요 간선도로가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스와타라 강물이 12.5피트까지 차오르는 등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상당히 많은 가옥들이 홍수로 물에 잠겨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특히 허멜스타운, 동부 해리스버그 지역의 도로들이 끊기는 등 피해를 입자 지역 소방관들은 높이가 높은 차량을 동원 물에 잠긴 지역의 주민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바빴습니다. 국립기상서비스국은 침수된 지역 통행을 삼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법원이나 집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5일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6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로컬 경찰과 정치인들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다수의 도시나 주가 이민 단속국의 구금 연장 영장을 인정하지 않아 형집행이 만료된 범법 이민자들이 석방되면 이민자 커뮤니티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민 단속은 로컬 커뮤니티나 집 또는 직장일 수밖에 없어 원래 타겟으로 삼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도 함께 체포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어페어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에서 2018년 5월 뉴욕주 중앙등록부에 접수된 아동학대 방치 사례는 11만 8,314건으로 2014년 10월에서 2016년 5월과 비교해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한 경우는 39.7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엔 그에 따른 예산과 자원, 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에서 2018년 5월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평균 11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 기간 아동학대 예방 사례는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최대 4%까지 대중교통요금과 함께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 2009년부터 매 2년마다 5차례나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고 2017년에는 2.7% 올렸습니다. MTA의 계획대로 2019년과 2021년에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면 2021년 메트로카드 1회 이용권은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MTA 재무국장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MTA 이사진들은 승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요금 인상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MTA 이사회는 올 가을 대중교통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11월에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 방문 시 가장 난감한 상황으로 출국 전 영주권 분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임시 영주권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미시민권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현금이나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해당 지역 제외 공간을 찾아가면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를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제외 공간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7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플러싱,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스파 흉기 사건의 4인조 강도들을 수배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 플러싱 프린스 스파에서 4인조 강도가 침입해 여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0달러와 휴대폰을 강탈했습니다. 이어 18일 오전 4시 25분에는 아스토리아 엔젤스 러브버블 스파에 동일한 4인조 강도가 침입해 37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0달러와 휴대폰 4대를 강탈했습니다. 범인 4명은 모두 20세에서 22세 사이로 마른 체형의 히스패닉 남성과 흑인 1명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당시 실종된 뉴저지 몽클레어 출신 스캇 마이클 존슨의 신원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검시사무소는 지난 수요일 테러 현장에서 수거한 유해가 존슨 씨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지 11개월 된 존슨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서 마켓 분석가로 일하다 실종됐습니다. 뉴욕시 검시소는 존슨이 사용했던 면도기에서 DNA를 검출해 이 DNA와 일치하는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존슨이 17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뮤리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17년간 일한 베테랑 경찰이자 친구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애도했습니다. 목격자는 수요일 오후 5시경 공원에서 10여 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잠시 후 경찰차가 몰려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미동부 지부 10곳이 공동으로 펼치는 차세대 무역 스쿨이 다음 달 뉴저지주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25일 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월드 옥타 미동부 통합 차세대 무역 스쿨이 오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뉴저지 하스브룩 하이츠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남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여성 소기업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24일 여성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위 NYC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 서비스는 클리닉을 설립해 창업부터 대학 등과 관련해 변호사와 1:1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인 등 아시안 단체들에 대한 뉴욕시의회의 지원 예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시안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의회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자율대량 기금 중 아시안 단체들에 책정된 지원금이 전년 대비 20만 달러 늘어 전체 대비 5.0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전체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한참 부족한 액수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8월 4일에서 18일 매주 토요일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72 스트리트부터 브루클린 브리지 구간을 잇는 파크 애비뉴 등 약 7마일에 걸친 도로 곳곳에서 썸머 스트리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피트니스 클래스, 짚라인 등 레저 스포츠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공연이 마련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1입니다. 오늘은 이민자 보호교회 테스크포스 위원장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이민자 보호교회가 무엇인지도 네.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민자 보호교회 테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태 목사이고요. 작년 3월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저희 교회들이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민자 보호교회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108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주로 뉴욕 뉴저지 동부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지만 이번에 전국 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이 이민자 보호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 교회예요.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급박한 그런 서류 미비자들에게 피난처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후원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민 사회의 어려움과 위기가 직면해 있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연대해서 해결하고 기도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교회인데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인 동포 사회가 이제 이민도 오지 않고 또 이런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회가 연대하고 연합해서 한인 동포 사회에 희망과 대안이 되는 그런 복지적인 시스템을 갖는 비전입니다. 지금 그럼 복지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복지라고 할 때는 뭐 너무 좀 광범위하니까 다양하지만 저희가 지금 한인 동포 사회에서 제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스폿 겹치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그런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동역해서 돕는 그것이 복지교회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서류 미비자들 또한 이 전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미약해서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인지를 하고 또 거기에 스터디를 한 리더십들을 각 교회마다 세워서 그거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 사회복지사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5교회 묶음으로 연대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그 윅데이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지역선교, 동포사회를 책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각 교회에다가 셋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실제 삶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과 정보들을
교회에다가 셋업을 해서 돕는 일들을 할 거고요. 또 주일날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내적인 그런 니드에 대해서 복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하면 이제 불체자분들께 네. 좀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전인 센터교회 네네. 이야기인데요. 그 센터교회의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8개 교회 중에 12개 교회의 센터교회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3개월 동안 각 교회에 방문해서 방문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 내에서 필요한 환경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피난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게 필요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는 아직은 없지만 다수의 체크 포인트에서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민구치소에 이미 들어갔다든지 또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패티션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다수의 도움들을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요즘에 한 2달 어간에 와가지고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좋은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